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ESG 투자가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요. 오늘은 숫자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물류, 운송,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이죠. 글렉스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이 데이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 ESG라는 게 이제 단순한 유행이나 구호가 아니죠. 투자자나 기업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데이터 속 의미를 좀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데이터, 글로벌 ESG 펀드 성과부터 좀 볼까요? 실제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네, 그 글렉스 자료를 분석해보니 2024년 한 해 동안 글로벌 ESG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요, 8.2%를 기록했습니다. 8.2%요? 네. 이게 뭐 단기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도 꽤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어요.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10%가 넘었습니다. 10.1% 정도 됩니다. 와, 8.2%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그럼 그 전통적인 투자 방식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혹시 더 위험하다거나 변동성이 더 크거나 하진 않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2024년 기준으로 딱 비교해보면요. ESG 통합펀드 수익률 8.2%가 전통적인 주식펀드의 7.8%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 조금 더 높았군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말씀하신 그 위험도 측면인데요. 변동성을 보면 ESG 통합펀드가 14.5%로 전통 펀드의 16.2%보다 오히려 낮았어요. 변동성이 더 낮다고요? 네. 그리고 그 샤프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랄까 쉽게 말하면 같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 얼마나 더 높은 수익을 얻었는지 그 효율성을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이게 높을수록 좋은 투자인데 ESG 통합펀드가 0.57이었고요. 전통 펀드는 0.48이었습니다. 그럼 ESG 쪽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0.57 대 0.48이니까요. 그리고 그 최악의 경우에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 보여주는 최대 손실폭, MDD라고 하죠. 이것도 ESG 펀드가 더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수익률도 약간 더 나으면서 위험 관리는 오히려 더 잘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18년 말에요. 100달러를 각각 ESG 펀드랑 전통 펀드에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2024년까지 ESG 펀드는 136달러가 되어 있고요. 전통 펀드는 131달러가 됩니다. 오, 5달러 차이네요. 네.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ESG가 5.3%, 전통 펀드가 4.6%, 매년 한 0.7%포인트 정도 차이인데 이게 복리로 계속 쌓이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0.7%포인트가 작아 보여도 꾸준히 쌓이면 의미가 있네요. 그럼 기업의 ESG 등급, 그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뭐 그런 증거도 있습니까? 그냥 착한 기업 이미지, 이걸 넘어서 실제 기업 가치로 연결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네, 아주 명확한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국내 분석기관 중에 서스틴베스트라는 곳의 자료를 보면요. ESG 점수가 높은 기업 그룹일수록 수익률은 더 높고 반대로 위험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ESG 점수 상위 그룹의 수익률은 평균 9.7%였는데 하위 그룹은 6.1%에 그쳤어요. 와,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그리고 위험 관련 지표들 역시 상위 그룹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데이터로 계속 반복해서 확인되는 일관된 패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SG의 그 ESG 있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중에서 특별히 성과를 이끄는 분야 같은 게 있나요? 섹터별로 보면 아무래도 환경 2분야 성과가 최근 몇 년간 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관련 ETF 같은 경우는 연간 수익률이 20%로 훌쩍 넘기도 했고요. 20%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다고 다른 분야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사회 S나 지배구조 G 관련 투자들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중시하는 기업들 지수라든지 투명 경영 우수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냈죠. 이론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실제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그 ESG 성과랑 기업 가치가 연결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편의상 A기업이라고 하죠. 이 회사가 ESG 등급을 B에서 AA로 2단계나 개선을 했어요. 네. 그 후에 2년 동안 주가가 47%나 상승했습니다. 47%요? 근데 이게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요.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그것도 같이 높아졌어요. 이건 시장이 그 회사의 미래 가치나 수익성을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가치 평가 자체가 달라졌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 회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종합물류기업 B사 같은 경우 탄소 배출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친환경 운송을 확대한 후에 매출과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 지분도 확대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정말 ESG 경영이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네요. 특히 물류 쪽 사례도 흥미롭고요. 그럼 앞으로 이 ESG 투자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2025년 글로벌 ESG 투자 시장 규모는요. 올해보다 한 17% 정도 더 성장해서 약 3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5조 달러요? 엄청난 규모네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테마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ESG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순환경제 모델,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같은 분야들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군요.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ESG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입니다. 감이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요. MSCI나 서스테이널리틱스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제공하는 ESG 평가 데이터들을 잘 참고해야 하고요. 네, 데이터.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 또 지속적으로 투자 성과와 관련 위험 요인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들을 쭉 함께 살펴보니 ESG 투자가 이제 단순히 착한 투자, 이걸 넘어서 실제 수익률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쩌면 더 똑똑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투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기업의 ESG 성과가 이제는 정말 분명하게 재무적인 가치와 연결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조직의 전략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ESG 성과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오늘 남은 이야기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 원본 자료에서는요. 다음 논의 주제로 ESG 투자 수익률, ROI를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다룰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도 흥미롭겠네요. 오늘 좋은 분석과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